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요즘에 전공의를 지원하는 철이라서 그런지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고민하는 분이 있고, 또 유튜브 댓글에도 인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뭐 댓글을 달았던 분이 계세요.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뛰어난 사람은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항상 붙고, 뭐 수능 뭐 완전 만점 받은 사람이 뭐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고 공부가 제일 쉽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또 막상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업계의 불가촉 천민 대표 주자로서 인턴도 받아주는 다른 병원으로 갔고, 전공의도 받아주는 다른 병원을 갔고, 전임의도 받아주는 또 다른 병원을 늘 전전했던 이 업계의 불가촉 천민으로서 항상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받아주는 곳으로 다녔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꾸역꾸역 인턴 수련하고 전공의 수련하고 전임의 수련도 뭐 2년 가까이 했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는데, 뭐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들을 대충 정리를 한 16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턴 선생님들이든 전공이 사직하고 나갔다가 다시 전공이 들어갈까 말까 뭐 고민하던 선생님이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이 영상 찍었다가 지웠는데 너무 얘기를 길게 많이 해서 조금 짧게 간략하게 끊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저는 전공의 수련 왜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심해서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심해서 시작했고, 심심해서 시작한 게 어찌 보면 제가 전공의 생활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만둬도 너무 심심하니까. 저는 전공의 수련을 들어가기 전에 로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평택에 있는 로컬 내과에서 일반의로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로컬이다 보니까 페이는 좋게 주는 편이었는데 이게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이는 나쁘지 않았고 하는 일도 뭐 만족스러웠는데, 그냥 일 퇴근 일 퇴근 일 퇴근의 반복이었고, 로컬은 되게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거든요. 약간 이제 뭐 검진하는 내과였는데, 검진하는 고 직원 한 10명, 그 다음에 원장님,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거의 한 10명 초반 되는 인력과의 교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 만나고 퇴근하고 뻗어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 또 그분들 만나고 퇴근하고 자고, 뭔가 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어떤 아주 좁은 사회에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되게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도 아닌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20, 30대 젊은 나이에는 뭔가 대기업 같은 데서 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미용 쪽에서도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뿌띠 미용 일을 했는데, 저는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뿌띠 미용 같은 거 제가 작심하고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에 대한 큰 환상이 없어졌어요. 로컬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심심했고, 뿌띠 미용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심심해서 전공의 생활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안 심심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주치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는데, 내가 뭐 내과 전공의로 일하면 뭐 구의병동에서 일한다고 치면 구의병동 뭐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랑도 뭐 이런 교류가 있고, 내과 전공의들 의국원들 간의 교류도 있고, 뭐 위에 선생님도 계시고 아랫 연차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타과 전공이랑도 맨날 티격태격하면서 뭐 싸우긴 하지만 그 또한 뭐 긍정적인 교류라고 생각했고, 뭐 응급실 가서 일하면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랑도 맨날 티격태격하고, 뭐 그쪽에 도와주는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이랑 내과 전공의는 맨날 뭐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또한 어떤 사회적인 교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집단에 있으니까 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전의 생활이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심심해서 출근하고, 출근하면 그냥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찍 일을 해놔야 이제 프리라운딩하고 첫 회진을 부드럽게 돌고, 그러고 나서 빨리 오전 점심에 빨리 일을 다 해치우고 오후에 회진을 또 돌고, 그래야 한 8시 9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는데, 아침서부터 밀리면 계속 일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회진 돌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또 회진 돌고 퇴근하고, 이 생활이 저는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좋았고, 당시에 아직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종양내과 윤소영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전공의들을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교수님 계셨는데, 우리 신 선생은 내과 수련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 그런 타이밍이 아예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뭐 점심도 못 먹으면서 일하고, 우리 신 선생은 병원에 돈 내면서 다녀야겠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당시 생각이 그런 게 많이 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제 상황이 뭐 이래저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뭐 이래저래 제 자신이 처량하고 자괴감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출근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잡생각을 할 시간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뭐 우울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이 되게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한데 출근하면 일할 거 많으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잘 가고, 뭐 그냥 그게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게 오히려 전공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은 없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전공의를 시작하기 전에 로컬 생활을 좀 해봤고 미용도 조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에 대한 엄청나게 큰 환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면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그 세계는 어떨까,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건 과 선택. 살면서 선택할 것들이 많고 되게 중요한 선택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는데, 사실 이 나이 때에 저는 되게 중요한 선택은 뭐 오히려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잘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죠. 과 선택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기한테 전혀 맞지 않는 과, 절대 가면 안 되는 과는 좀 제거를 해야겠죠. 저를 예를 들면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뭐 영상의학과 같은 데서 저를 뽑아준다고 치면 뽑아주지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적응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학과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이런 과는 저는 안 맞아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가기 싫은 과들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또 추가하면 류마티스 내과, 어쨌든 그런데 내가 갔으면 그래도 뭐 또 하면서 재미있게 했을 것 같아 싶은 과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가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수술과들에 대한 호기심은 다 있었고, 저는 내과를 가고 싶었고 순환계 내과를 가고 싶어서 내과를 갔던 케이스인데, 어쨌든 과 선택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본인이 A과를 가고 싶었지만 B과를 갔다고 하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구나 게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특정 과를 가겠다고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막 재수 3수까지 하고 인턴도 다시 해서 가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원하는 걸 쟁취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그 과가 아니면 다른 과는 없다라는 그런 대안이 없는 마음가짐이면 너무 그 과에 휘둘리거든요. 이제 그 과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의 인생에 어떤 플랜 B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내과를 들어갈 때 뭐 뽑아주신 거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니면 말지, 뭐 나도 뭐 나가도 아쉬울 거 없어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나도 뭐 다른 플랜 B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 선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과 선택이 의외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약간 한 개 추가할게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인기과와 비인기과. 제가 내과를 갈 때는 내과가 사실 인기과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인기과는 아닌 것 같고, 메이저 병원은 그래도 차는 분위기였는데 메이저가 아닌 병원은 이래저래 좀 자리가 좀 비는 분위기여서, 뭐 손만 들면 뭐 인성검사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뽑아주는 분위기이긴 했고, 들어갈 때도 그 면접 볼 때 뭐 원장님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뭐 어쨌든 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원해주는 걸 다 뭐 엄청 부려먹긴 했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뭐 감사히 들어가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딴과에 지원했을 때 붙지도 않고 붙지도 못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 저를 뽑아준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나도 그랬어. 근데 저는 원래 내과를 가고 싶었고 내과의 순환기내과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과를 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과를 가야 됐는데 내과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이득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과가 인기가 없으면 그건 개이득인 거고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과가 인기가 너무 많다 이러면 사실 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가고 싶은 과가 인기가 있어서 가고 싶은 건지 진짜로 그 과가 가고 싶은 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의사 정도 되면 뭐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가느냐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에서 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과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무슨 과만으로도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과가 좀 있긴 있지만 그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본인의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무슨 과를 가도 돈을 못 벌 사람은 못 벌 것 같아 보이고, 무슨 과를 가도 뭐 재주를 부려서 돈 잘 벌 사람은 벌 것 같잖아요.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너무 그 유행에 따르지 말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다섯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과에 뭐 특정 교수님들이 계신데 나를 좀 좋게 봐주신다. 이러면 그 과 가는 게 참 좋고요. 그 과에 있는 위년차 선생님들 중에 뭐 나랑 친한 무슨 축구부 선생님들이 있는데 나를 되게 좋아해준다. 그러면 그 과 가면 참 좋습니다. 뭐 이래저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위에 선생님도 모르는데 같이 들어가는 동기가 나랑 짝짝꿍이 잘 맞는 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과만 보고 갔는데 그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인생이 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과 전공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동기가 제 의전원 동기였어요. 제 의전원 동기인데 의전원에서 저랑 뒤에서 이제 거의 1, 2등을 다퉜던 친구인데, 내가 시험을 보고 나면 이상하다. 내 밑에 한 명이 더 있네. 혹은 그 친구도 시험을 치고 나면 이상하다. 내 밑에 한 명이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특히 누구야 이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서로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거의 1, 2등을 다퉜던 친구인데 뭐 이래저래 내과 의국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개무시하면서 지냈습니다. 저 병신도 버티고 있는데 내가 나갈 수는 없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버텼고 티격태격하면서, 그 친구도 제가 있는 게 큰 도움이 됐고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있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티는데.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꾸역꾸역 수련을 잘 마치고 나니까, 또 옛날에는 되게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마치고 나니까 조금 사람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또 제 길을 갔는데, 그 친구는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삼성병원에서 지금 전임이 2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그래서 꾸역꾸역 버텨서 또 나름 또 승승장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 동기가 좋았던 게 큰 도움이 됐고, 제가 있었던 의국은 위년차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승강 선생님, 뭐 김세민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도와줘서 문제고,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좀 까칠하고 무서우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젠틀하게 잘 도와주는 분들이었고, 제가 1년차 때 3년차에 아주 좀 이상한 새끼가 한 명 있긴 했지만 뭐 사회생활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한 명 정도였고, 누군지 내과 의국에서 아실 만한 분은 다 아는 그분이죠. 어쨌든 적당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이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일례로 좀 되게 못되구는 교수님이 있으면 이게 결국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못 살게 굴고 좀 안 맞고 뭐 이런 교수님이 있으면 이 생활이 좀 힘들어지는데요. 내과가 조금 특이한데, 내과는 이 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를 계속 분기별로 돌기 때문에 뭐 좀 안 맞는 과가 있으면 그냥 뭐 한 달 계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작은 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재활의학과, 뭐 신경과, 뭐 신경외과, 이런 의국은 들어갔는데 되게 나를 좀 미워하고 잘 안 맞는 교수님이 있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빨리 보따리 싸고 나오는 걸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노예같이 생활하면서 힘들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수련 자체는 힘든 일인데
못 살게 구는 사람한테 잡혀갖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의국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냐. 일은 힘들지만. 그리고 나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과는 조금 예외인 게 내과는 이제 분과가 여러 과를 도니까 좀 뭐 잘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수님들이 있는 과도 있지만 좀 아닌 과들도 있는데 잠깐 한두 달 개기면 된다. 뭐 그래서 내과는 특수하게 좀 이렇게 조금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내과 전공의는. 그다음에 7번째. 이게 프리랜서 같은 내과의 특수성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8번째 주제. 무언가 떠먹어서 가르쳐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무슨 과를 지원할 때 그 과에서 막 뭘 다 막 가르쳐주고 그런 걸 기대하면 그런 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술과에 들어갔더니 수련을 마쳤더니 수술을 막 다 가르쳐준다. 그런 의국은 존재하지 않을걸요 아마. 내과도 그래요. 내과 전공이 마치고 나면 뭐 이거 저거 다 가르쳐주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이거저거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의사들끼리 하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집니다.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뭐 초음파 같은 거는 얼마든지 본인이 해보려면 해볼 수 있고 에코도 해볼 수 있고 복부 초음파도 하고 뭐 경동맥 초음파, 관절 초음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공의 생활하면서 다 안 하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지는데 안 하니까 안 느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하면 늘 수는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술직도 다 그렇잖아요. 뭐 배우려면 조공을 막 엄청 많이 바쳐야 겨우 조금 가르쳐 줄랑 말랑 하죠. 그러니까 의사직도 다 그래요. 이렇게 도제식 교육 시스템인 곳은 어디를 가도 어떤 시스템에 가도 다 그렇고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기가 쉬운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배우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배우려면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어렵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일이잖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그 교수님도 알고 보면 다 어렵게 어깨너머로 겨우겨우 뜯어먹으면서 배워갖고 그 자리에 온 거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분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다 떠먹여주듯이 야 이리 와봐 이거 해봐 이러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의술은. 왜냐면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두고 이렇게 손을 넘기면 뭔가 조금 일이 꼬이면 그걸 다시 더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되는데 책임자는 조금 꼬이면 더 일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려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고 벌어진 일에 대한 또 백업까지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다 떠먹여주고 가르쳐주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수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없으니까. 9번째,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게 좋다. 저는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기로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내과 수련이나 이런 수련을 막 빨리 마치고 그 다음 막 전문의가 되고 뭐 이런 거를 꿈꾸면 그 기간이 너무 괴로워요. 그냥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직장인이다. 가서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뭐 짬도 좀 맞고 그냥 나는 뭐 병신이다 이러면서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면 납득이 갑니다. 누가 뭐 안 가르쳐주고 이래도. 근데 내가 막 어떻게 전공의님인데 어떻게 나는 수련인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지? 뭐 시급은 10,000원밖에 안 되지?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월급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한테 수련이한테 이렇게 관련 없는 일을 시키지?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 부당한 거 투성이거든요. 부당한 게 사실 되게 많은데 뭐 공무원 사회도 그럴 거고 일반 직장 사회도 그렇고 이 의료계도 결국 인간 사회 시스템은 다 그런 게 많이 있고 게다가 이런 도제식 교육 시스템인 곳은 더더욱이 그렇고 이 사회가 더 좀 후진적인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침 출퇴근하고 일하고 오고 그냥 그러다 보니 3년이 갔네, 그러다 보니 4년이 갔네 이런 생각으로 다니는 게 좀 건강한 것 같고요. 10번째, 연차가 올라가면 대우가 좋아지고 일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일이 엄청 많고 욕도 많이 먹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욕을 먹어요.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환자가 나빠진 건데 내가 욕을 먹어.
환자가 열이 나는데 내가 욕을 먹습니다. 내가 열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2년차가 되면 일이 좀 줄어요. 조금 줄고 욕도 좀 덜 먹습니다. 이젠 2년차니까. 교수님들한테 노티할 때도 막 이래 해서 내가 이래 배치를 했고 이래 어세스를 했습니다라고 막 밀어붙이면 그냥 그래도 좀 들어주십니다. 약간 뭐 이 새끼 좀 이제 막 주환자씨 돌고 뭐 술기 이거저거 하더니 좀 깝치네 이러면서 그래도 그럴듯하게 들어주시거든요. 너 말이 틀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겠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년차 정도 되면 일이 좀 더 줄고 교수님 이거 이래서 뭐 투석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입원했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신선생 그래요 잘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가 올라가면 조금씩 대접이 조금씩 좋아지고 일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시스템은 계속 밑으로 짬을 때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으면 일이 많고 계속 이래저래 욕먹고 내 잘못 아닌 것도 욕먹고 업무가 그냥 욕먹는 게 업무예요. 2년차가 되면 그만큼 일이 좀 줄고 조금 내 말빨이 먹히기 시작하고 3년차가 되면 좀 더 존중을 해줍니다. 전문의를 따고 나면 조금 더 존중을 더 받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1년차 때 너무 힘들지만 계속 3년 내내 4년 내내 그렇게 힘들진 않다. 그리고 3년 내내 4년 내내 계속 욕먹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게 병원 선택. 어떤 병원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병원이야말로 제일 안 중요한 것 같고, 좋은 병원은 좋은 병원대로의 장점이 있고 좀 그만큼 안 좋은 병원은 그만큼 안 좋은 병원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임의로 일했던 병원은 좀 권역센터인 나름 큰 병원이고, 전공의로 일했던 병원은 3차 병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고 덜 갖추어진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수련을 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또 큰 병원에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좀 다르네, 이런 처치는 조금씩 다르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전공의들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렇게 큰 병원에서는 오히려 더 배우기가 힘드네 싶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모든 일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2차 병원 수련은 아주 좋게 생각하지는 않긴 하는데 3차 병원 정도의 수련이면 어떤 병원을 가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뭐 이 병원은 어때요, 저 병원은 어때요 고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내막을 알기도 어렵고 그거 외에 다른 변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더 중요하고 병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12번째, 적당히 작은 병원의 장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일했던 내과 수련했던 병원은 뭐 순환기 전임이 이런 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의로서의 주치의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고, 뭐 전공의 2년차에 ICU 보면서 이미 에크모 주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많은 티칭을 받을 기회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지고, 뭐 상의할 게 있으면 24시간 교수님이랑 직접 다이렉트 노티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더 실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큰 병원들은 막 전임의들도 있고 뭐 다른 백업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공의 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노출이 안 될 수 있는데, 뭐 그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부족한 병원이 오히려 전공의한테는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점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장점이 아니다. 각 병원에 장단점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번째, 삶의 가치에 대해.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의사식이나 되면 뭐 먹고는 살잖아요. 물론 더 잘 먹고 살고 뭐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아크로 서울숲 포레스트 뭐 이런 데 살면 참 좋겠고 한데, 뭐 근데 살면 좋겠어요. 저도 아크로 서울숲 이런 데 되게 좋아 보이던데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뭐 정신승리이긴 하지만 그런 데 산다고 해서 막 엄청 행복하고 막 이런 건 또 아닐 거거든요. 그게 다는 아닌 거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돈만을 생각하면 이런 수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뭐 수련을 받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과들은 이게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데, 또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되게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다는 아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의료만큼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다. 신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고귀한 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본인 일에 대하여
거기다가 이제 전공의 수련까지 하면 특정 과에 대해서 전문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고귀하고 아주 멋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비록 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진 않지만 이 대우가 참 아쉬운 점이 많지만,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전공의를 처단한다 뭐 이런 수준의 생각까지 하고 있는 나라이니 참으로 자괴감이 끝도 없이 밀려오지만, 그런 부족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정치인들의 또 일반 시민들의 대중 여론도 참으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고귀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배움과 수련을 이어간다라는 거는 그래도 참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힘들었던 시절은 그만큼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전공의 수련이 진짜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는데, 제가 뭐 과학고 생활도 했고, 과학고도 사실 꽤 힘들거든요. 그 들어갈 때 중등부 입시가 꽤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힘들었고, 뭐 대학교 생활도 제가 뭐 포항대도 전 그렇게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거기서도 진짜 힘들었고, 졸업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고,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서 저는 뭐 오지게 놀긴 했지만 어쨌든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는데 저는 전공의 생활 제일 힘들었는데, 제일 기억난 게 당당이 힘들었어요. 당직을 연당을 썼던 적이 있는데 당직표 잘못 짜가지고 당당을 쓰고 앞뒤 정규근무까지 있으니까 정규근무, 당당, 정규근무, 연속근무만 50시간은 됐으려나? 근데 전공의의 당직근무는 일반 다른 직종의 당직근무와는 상상할 수가 없죠. 당직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연속근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도 하고 나니까 지금 저는 당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당을 했기 때문에 당퐁. 그러니까 당직하고 하루 쉬고 이거는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직하고 하루 오프가 아니고 당직하고 정규근무 이런 거는, 우리 때는 당직하고 오프라는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당직하고 정규근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뭐 그렇게 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할 수는 있어요. 왜? 정규근무, 당당, 정규근무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당직 근무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전공의 근무를 할 때는 지금 와서 보면 그 병원이 블랙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응급실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응급실에 가면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서 혼자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응급실 자체가 이제 내과와 적대적이었고 원래 사이가 안 좋고, 응급실에 가면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내과랑은. 그러니까 혼자 거기 당직대 이제 들어가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뭐 하여간에 뭐 여기저기 거 안 되면 다 내과 찍으니까 혼자서 그냥 일당백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내가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있었는데 이걸 못할 게 있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만큼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힘이 된다. 15번째, 불안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도대체 이게 무슨 수련이야? 배우는 것도 없고 뭐 1시간에 10,000원도 시급도 안 되고 뭐 부려먹는 것만 갖고 짬만 때리고 뭐 이게 무슨 수련이야? 뭐 이거 해도 아무것도 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게 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내가 다른 술기를 다 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전문의로 인정해주진 않아요. 그냥 뭔가 부당한 것 같지만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수련인가 싶지만 결국은 이게 이 현 시스템이고, 앞에 갔던 분들도 다 그렇게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시스템을 겪지 않으면 결국 인정해주지 않고, 실제로는 별 실력이 없는데도 이 시스템을 계속 버티고 커리큘럼을 겪은 사람은 우리는 전문의라고 하고 전임이라고 하고 교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 시스템이 이게 뭐냐라고 싶지만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이게 현재의 시스템이고 앞에 사람들이 갔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16번째, 수련을 마치고 나니 수련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 이게 전임의 때도 그런데 전임의를 하러 오면 다 각 병원에서 전문의를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왔든 그 전문의를 마친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는 이게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게 어디서 해도 다 이게 다 비슷하게 다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거든요. 왜냐면 결혼 생활도 되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부부간의 생활도 되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뭐 싸우고 싶고 그냥 뭐 이래도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고, 뭐 처가댁이나 이런 데는 거의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뭐 공경도 필요하고 대접도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많을 텐데, 그거를 그래도 겉으로 보긴 좋아 보여도 다 겪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있는데, 하물며 이 수련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뭐 부당하고 뭐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그거를 뭐 버티고 참고 견디고 나가고 싶어도 또 버티고 참고 견딘 이 사람들에 대한 저도 좀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무슨 과를 했든 무슨 병원에서 했든 뭐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또 존중은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7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귀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자. 일에 귀천은 없다지만, 이제 어떤 인턴 선생님이 질문할 때 뭐 삶의 질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저울질을 할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뭐 그런 게 고민이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만큼 청춘일 때 갈아 넣을 만한 가치 있는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은데, 20, 30대라는 나이에 삶의 질과 뭐 QOL 뭐 이런 거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되게 꼰대 같은 소리인데, 뭐 그러는 넌 그렇게 열심히 사냐, 저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아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20대 30대 나이 때 무슨 뭐 맨날 저녁이 있는 삶이 어쩌고 뭐 QOL이 어쩌고 뭐 이러는 사람은, 그러면서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동네 살고 싶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거 완전 뭐 도둑놈 신보인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는 부루마블로 치면 계속 한 바퀴 돌아가고 그냥 그 월급만 타는 시기인 게 아니고, 매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계속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해야 되는, 부루마블로 치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삶의 질을 포기하고 저녁을 포기하고 본인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다 갈아 넣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뭐 무슨 전공이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삶의 질과 뭐 투자할 가치 뭐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이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무슨 뭐 붙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면 그 시험을 준비해도 재수 삼수로 해도 붙을까 말까 한 시험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옛날로 치면 뭐 사법고시 같은 거. 이거는 뭐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수련의 과정은 가는 거니까. 이 정도 3년 4년 투자해서 그래도 전문의 자격증 나오는 게 이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어떤 과라고 해도 그렇게 다 맞췄는데 세상이 정말 개쓰레기고 부당해서 그냥 의사들 계속 감옥에다 넣고, 뭐 바이탈을 지킨 사람들 뭐 응급실 뺑뺑이 의사라고 뭐 의사 탓하고, 오히려 그러다가 소송이나 해서 물어주기나 하고, 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그때는 그냥 돈만 버는 의사로 전향을 해도 뭐 누가 뭐 거기다가 돌을 던지겠어요. 뭐 그때쯤 되면 포기해도 됩니다. 그 정도 한 사람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갖고 고귀한 일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했고요. 뭐 이게 꼭 답은 아닙니다. 세상에 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뭐 돈을 막 빨리 벌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더 다른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뭐 가정이 있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역꾸역 늦은 나이에도 여기까지 할 수는 있었는데, 저도 뭐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하고 살진 몰라요. 이래놓고 저도 뭐 제가 한 1년 있다 이제 뭐 미용병원 개원해가지고 완전 미용하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할 말이 있죠. 할 건 다 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 1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1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